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학과 전문의 명승곤입니다. 명승곤TV. 지난 시간에 아스피린과 관련해 지금 현재 USPSTF, 즉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아스피린의 경우 심장병이 기존에 있었던 경우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먹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50에서 59세 사이에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먹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하지만 60에서 69세 사이의 경우는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0% 미만인 경우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1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에서는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0살이 40대고 이런데 주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먹는다 그러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미국 사이트를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발생률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퍼센트보다는 뭐 반이나 혹은 3분의 1 이하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는 어떠냐? 몇 개 메타 분석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특히 올해 초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피안 하트 저널, 그러니까 유럽 심장 저널이라는 심장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죠. 임팩트 팩터, 즉 인용 지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게 20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19년 2월에 정식으로 발간이 되는데요. 바로 그 전 두 달 전인 2018년도 12월에 온라인으로 미리 출판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출판이 되고 책으로 이제 출판이 편집 인쇄본으로 나온 거는 한 두 달 있다가 나온 거죠. 이 제목을 보시면 심혈관 질환 발생에 대한 1차 예방으로서 아스피린의 효능과 안전성입니다. 연구 방법은 기존에 나왔던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즉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임상시험을 종합한 거죠. 이 내용을 논문이 길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항상 어떤 논문이든지 앞에 앱스트랙트가 있습니다. 초록이라고 하죠. 그 연구 논문의 가장 핵심을 보통 이제 300단어 이내로 요약을 한 건데요. 연구 결과를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팀은 전 세계 그 의학 데이터베이스,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어를 이용을 해서 이 아스피린과 1차 심혈관 질환 예방, 즉 질병이 없는 일반 사람에서 아스피린 조용량을 투여했을 때 임상시험을 통해서 한쪽은 플러시보라는 거는 위약을 주고 한쪽은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저용량 아스피린은 보통 75mg에서 325mg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100mg 정도 내외를 보통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100mg 베이비 아스피린을 쓰죠. 참고로 이 아스피린이 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 기전은요. 원래 그 혈액이 응고되게 되면 피떡이 생겨갖고 혈관을 막아갖고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트롬복스인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이 활성화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소판이 모여갖고 혈액 응고 기전이 작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트롬복세인이라는 물질을 저해를 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저해하고 그래서 피가 이른바 묽어지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출혈의 위험성은 높아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봤더니 총 a total of 11 trials, 11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습니다. 그 개별 임상시험의 연구 대상자 수를 다 종합해보면 15만 7천 명에 해당하고요. 평균적으로 6.6년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러시보 그룹과 비교했을 때 all cause mortality, 모든 종류의 사망률에 있어서 플러시보 그룹과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상대 위험도가 0.98이라는 얘기는 플러시보 위약 그룹에서 사망률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0.98이라는 거예요. 2%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감소가 됐지만 뒤에 있는 confidence interval, CI, 95% 신뢰관이 0.93에서 1.02니까요. 그 사이에 1이 포함됐다면 통계적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뒷문장에 보면 major bleeding, 주요 출혈, 그 위험도가 상대 위험도가 1.47배 높게 나오는데요. 뒤에 95% 신뢰 구간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1.31에서 1.65이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47%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는 뭐냐면 두 개 내 출혈, 뇌 내 출혈이죠. 그것도 33% 높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메타 분석 논문에서는 특별한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성인 가운데 성인에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전체 사망률의 빈도를 낮추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으로 메이저 블리딩, 주요 출혈의 위험성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1차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 이게 약간 부정적인 메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라고 하죠.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팩트 팩터가 뭐 50이 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달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나온 마찬가지로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에요. 같은 연구 디자인입니다. 자,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 마찬가지로 펀메드, MBS 이런 의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코크란 라이브러리까지 다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논문을 대상으로 했냐면 마찬가지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인데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이상 경과 관찰한 연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스피린 사용과 함께 노아스피린, 그러니까 플라시보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처치 안 한 단순 컨트롤 대조군까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 선택 기준에 따라서 같은 주제 메타 분석이라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총 1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을 한 거네요. 앞선 논문에서는 11편이었는데 평균 연령은 62세였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스피린 사용은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그 결과 변수들을 유의하게 낮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심혈관 결과 변수 컴포짓 종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협심증이면 협심증, 심근경색, 혹은 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뇌졸중 이런 각각의 것들을 다 종합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해저드 레이쇼라고 해서 그 B가 0.89 그러니까 11% 정도 떨어뜨리는 걸로 나옵니다.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11%가 낮았고요. 95% 크레디블 인터벌 이것도 뭐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건데 0.84에서 0.94니까 이 구간에는 1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임상시험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연구죠. 그리고 이제 1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예방하는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비율을 뭐냐면 65.2명을 예방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 다음에 이 아스피린이 메이저 블리딩 부작용인 출혈의 위험성은 1000명당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위험도가 0.89 11% 낮았다는데 그걸 이제 1000명당 따졌을 때는 1년에 1000명당 아스피린 사용하는 경우는 60.2명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반면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1000명당 65.2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더라도 1000명당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5명 정도가 적은 거죠. 그것을 이제 B로 보면 11%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Absolute Risk Redu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위험도를 낮추냐 봤을 때는 0.41% 정도 낮추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면 출혈의 위험성이 어떤가 봤는데 아스피린을 사용한 군에서는 1000명당 23.1명이 출혈이 생겼고요.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6.4명이 출혈이 생겼습니다. 즉 아스피린을 사용한 군에서 7명 가까이 정도가 더 많이 발생을 했고 비로 따지면 43%가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절대 위험도 증가에 있어서는 0.47%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심혈관 질환이 없는 이 일반 개인에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낮출 수 있고 주요 출혈의 위험성은 증가시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득도 있지만 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그 의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임팩트 팩터를 자랑하는 아주 최고의 학술지죠. 여기에서 이제 슈앵크라는 박사가 메타 분석 아스피린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메타 분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이거는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본문이 안 나오나요? 본문이. 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그 기존에 나온 가장 최근에 그러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미국의학협회에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제시했냐면 결국에는 아스피린이 심혈관 질환 예방은 어느 정도 하지만은 문제는 메이저 블리딩, 출혈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논문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크라고 해서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미국 심장학 학회지입니다. 미국 심장학 협회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2019년 3월이니까 가장 최근 논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나왔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메타 분석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14 RCTs.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는 그 임상시험 연구에 들어온 논문 숫자가 가장 크네요. 14편입니다. 14편인데 아스피린 사용은 non-fatal MI, 그러니까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MI는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경색증을 얘기합니다. 관상동맥이 아예 막혀갖고 심장 근육이 죽는 거죠. 비치명적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위약군 플러시보와 비교했을 때 15% 정도 의미 있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메이저 블리딩, 아주 주요 출혈, 주로 이제 위장관 출혈이 많겠습니다. 혹은 뭐 뇌내 출혈이고요. 요게 이제 1.40배니까 40% 높고요. 그다음에 헤모로직 스트로크, 뇌 안에 출혈성 뇌졸중이 25%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총 사망률에 있어서는 아스피린을 사용하나 플라시보를 사용하나 차이가 없었다. 이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분석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아스피린 사용은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에 있어서 심근경색은 15% 줄이고 메이저 블리딩, 주요 출혈의 위험성은 40% 증가시키고 출혈성 뇌졸중은 20%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이득이 된다. 하지만 기타 심혈관 질환인 어떤 뇌졸중이나 심장으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총 사망에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일반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50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스피린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0에서 59세 사이에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 발생 확률이 10% 이상으로 높은 사람에 있어서는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그런 자료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은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 발생률보다 한 3배 이상 높게 과도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2배나 2분의 1이나 3분의 1 낮은 걸로 생각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해서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나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인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에 뭐 공인인증서 깔고 뭐 로그인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일반 공단 검진하잖아요. 그거 하면 여러 가지 위험률 계산해서 보고서에 보면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몇 %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가장 최근에 공단보험공단 그 진료 받으신 분이 있다면 몇 %인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 3%, 5%, 10% 나올 텐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한 10% 이상이 되면 아스피린 먹는 걸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내과 가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회에 걸쳐서 아스피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